안녕하십니까. 경매정보통 공인중개사 박병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구갈동 344번지 가연마을 신한아파트 604동 1301호입니다. 여기가 신갈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3분의 1 가격입니다. 네, 감정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고, 다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해요. 네. 왜 그런지 권리 분석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요 아파트예요. 가현마을 신한 인스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그냥 조용한 아파트입니다. 네, 이런 조용한 아파트고요. 위치를 보시면 지금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네.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요? 요 길만 건너면 바로 출구로 바로 들어가서 신갈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임 분당선이고 요걸 쭉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죽전 그리고 오리 미금 쪽 해가지고 이렇게 분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요. 지금 위치는 요 위치예요. 네, 신갈역 바로 앞에 있고요.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쪽이 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갈역에서 바로 다음이 구성역이 여기가 이제 나중에 GTX A 노선이 들어오는 용인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나중에 이제 그 GTX를 사용할 수 있는 호재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본다면 위치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건 맞아요. 그리고 바로 초역세이기 때문에 길만 건너면 바로 여기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그리고 이쪽 근처에 보시면 기흥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고요. 여기는 수원시식 골프장이어서 골프장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좋은 곳이고 13층이니까 엔간히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골프장이. 어디 볼까요? 604동이고 아이고 604동은 안 보이겠네요. 네, 604동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까지는 보이지 않지 싶은데 예, 타입이 지금 딱 보니까 동양일까요? 서양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요 동인데 동양이네요. 지금 서쪽에서 보니까 뒤쪽밖에 안 보이는 걸로 볼 때 동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양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긴 할 건데 요 사이로 보인다고 해서 보일 수는 있을 거는 같네요. 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역의 역세권을 더 우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뷰보다는요. 자, 법원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사건 검색에 수원지방법원에 들어와 있고요. 2021 타경 11939번. 자, 사건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8억 9천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현재 3억 527만 원이에요.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네. 자, 광교 신청사 101호 법정에서 들어갑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광곡로 53, 그리고 604동에 1301호예요. 층수는 괜찮네요. 그죠? 동양이라는 것만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사건 접수 2021년 12월 13일,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 내려올 듯 말 듯 서로 지금, 그럴 때이네요. 경매 개시일은 바로 다음날 잡혔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3월까지 잡혔고요. 청구 금액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1년 7월 6일 날 8억 9천으로 했는데 유찰이 됐고요. 19일 날 또 유찰이 됐고요. 또 유찰됐고요. 또 유찰돼서 지금 요 가격이 나왔어요. 3분의 1 가격입니다. 30%씩 떨어지니까요. 그죠? 여기가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감정평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액이 8억 9천이고요.
자, 기준 시점은 12월 29일이고 조사 기간 작성일은 올해 들어와서 1월 3일날 작성되었고요. 금액은 8억 9천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한참 높았다가 조금 지지부진할 때였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8억 9천이라는 가격이요. 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요. 자, 감정평가 명세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44번지 가연마을 신한아파트 604동입니다. 총 16층까지 있는데 그 중에 13층이면 층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09제곱미터네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라 더 크네요. 그죠? 109.708이고. 자, 소유권 대지권 지분이 60제곱미터예요. 꽤나 크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근데 반반이네요. 토지 가격이 4억 4,500만 원, 건물이 똑같이 4억 4,500 합쳐서 8억 9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중 가격으로요. 자, 호별 배치도 중에서는 1호가 여기네요. 첫 번째, 맨 밑에네요. 동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계단에서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죠? 들어오면은 방이 하나, 둘, 셋, 넷, 거실까지, 어유, 4베이 판상형이에요. 네, 오래된 거, 방이 근데 4개입니다. 어, 그렇군요. 맞아요. 이거 84가 아니었죠. 네, 생각해보니까 84가 아니었네요. 이거 넘었네요. 그 평수가 좀 큰 거죠. 이렇게 해서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왔고, 주방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곳, 요런 곳으로 지금, 네, 들어가네요. 자, 현황조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조사서 보시면요. 2021 타경 11939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경매네요. 임의가 아니라. 자, 신한 아파트에 604동 1301호고요. 임대차 관계가 한 명 있대요. 자, 임대차 관계 어떻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 관계고요. 지금 요거 아파트 나오고요. 임차인이 점유한다고 나와 있고요. 현장에서 만난 남성에 의하면 누군지 모르네요. 그분이 자신은 임차인으로 다른 임차인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안내해서 안내문을 교부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등록등본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김덕별명의 가족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김덕환님이시네요. 임차인, 주거, 그리고 전입일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입일자 여기 2015년 9월 18일 그리고 확정일자 모르고 다 모르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임대차 관계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내용 및 현장에서 만난 위 임차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기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나온 매각물건명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건은 아니고 지난번 겁니다. 일주일 이내까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며칠 남아있어서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번 게.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021 타경 11939 부동산 강제경매고요. 2022년 6월 13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 2022년 3월 2일이고요. 김덕환님 현황 조사했을 때 딱 그 상태예요. 그리고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런데 신고는 안 했습니다. 배당 여부 신고 안 했어요. 네. 가처분으로 효력 소멸되지 않는 거, 효력 소멸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리고 지상권도 없고요. 비고란도 지금 보이시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권리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타경 11939 이렇게 신한아파트 왔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죠? 네, 2007년 1월 19일 날 박윤미 외 1명 공유 공동이죠. 공동 지분인 거죠. 네, 거기에 4억 9,800으로 매수를 했어요. 전수의 이지영님한테. 자, 매수한 것까지 잘 되셨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2015년 9월 18일 날 김덕환 님이 여기서 임차를 들어오는데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없고 배당도 안 했고 이 김덕환 님이 과연 진짜 적일지 진짜 임차인일지가 궁금해요.
이게 진짜 임차인일지. 아닐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15년 9월이면 17년, 19년, 21년, 지금 6년 넘게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뭐 계약도 바꾸지도 않고 안 했다. 그것도 좀 그렇고요. 확정일자를 물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인이 막 8년씩 아무것도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사는 분도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분 진짜인지 아닌지 배당 요구도 안 하고 무슨 강짜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임의경매,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임의경매면은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은행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효력이 있는 사람이면 예, 근저당 금액이 확 떨어졌을 거고요. 이 사람이 효력이 없는 사람이면 정상으로 대출이 나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이 사람이 보통 받게 돼 있거든요, 은행이. 그래서 보통 그거를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맞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아니라 가압류예요. 이병호의 일명 그것도. 그리고 이 사람이 강제 경매로 걸었어요. 네, 1년 반 정도 있다. 이병호의 일명이. 자, 4억 602만 원에다가 했는데 청구 금액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갚았단 얘기네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나가는 고거인데 자, 이거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임차권이 문제가 되죠. 얘가 얼만지, 얘가 얼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2020년 6월이면 한참 가격이 막 올라갈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샀다 하더라도 올라가던 때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대출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데, 그죠? 근데 그게 4억 6백인데, 이거 근데 그거는 대출일 때 얘기고, 그죠? 이거는 심지어 그냥 돈 빌린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를 잡힌 거예요. 그러니 이게 딱 정상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건 없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은행이라면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추측이 가능해지는데 얘는 모르는 거죠. 이 이병호라는 분, 그 외에 한 분이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은행처럼 할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돈 띄일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얘는 솔직히 이 임차인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거예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를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한 4억 갖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 4억이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그쪽 지역 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계약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계약서에. 네,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참 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 타경 11939 경기도 용인시 기금국가활동 344번지 가연마을 신한아파트 604동 1301호입니다. 입찰기일 2022년 10월 27일이고요. 감정가 8억 9천, 최저가 3억 527만원,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3,052만 7천원. 이거 수표로 하나로 준비해 주시죠. 네, 그리고 입찰 장소는 광교 신청사 101호 경매법정입니다.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자, 임차인이 키를 쥐고 있어요. 네, 너 얼마인지 한번 보자.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도박 같은 거, 포커 같은 거 하다가, 그래, 니 패 좀 보자. 그러면서 이거 걸잖아요. 네, 올인을 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요거는 패를 보려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금액이 얼마로 나올지,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걸 낙찰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나 이해관계이니까 특히 지금 최고가 매수인이니까 너 나한테 채권 문서, 채무 문서 가져와.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얼마를 걸어야 돼요? 우리 니페 좀 보자 하면 얼마 걸어야 돼요? 예, 3,052만 7천 원을 거셔야 됩니다. 조금 그렇죠. 자, 3분의 1 가격 아파트 경매. 근데 내막을 모르겠어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지 않으면 내막을 모르겠어서 그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만약에 나는 이걸 꼭 가서 봐야겠다 그러면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는 해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감정가가 이런 거 8억 9천이잖아요. 이거 약 9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3억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 끝자리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 계세요. 8억 9천, 9억, 이거 1,000만 원 차이고 억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스케일이 크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막 이런 거 끄트머리 막 따지고 꼬리표 따지고 이러면요. 예, 사람 크게 못 되세요. 가끔 지금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 산수 공부하세요 뭐 저한테 그러는데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반올림이란 거 있잖아요. 예, 수학 산수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반올림, 올림, 버림, 그죠? 내림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거는 대부분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쳐서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분의 1 가격짜리 아파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정보도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매 물건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